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냥 미분이 가능하지는 사실 않아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지만 앞서 있었던 미분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는 겁니다. 앞서서는 그냥 접선을 그려가지고 되면 됐는데 저게 저렇게 다 될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좀 들 수가 있죠. 한번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a와 다른 값을 취하면서 a의 한없이, 그러니까 a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어떤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a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x죠. x축에 있는 뭐 어느 건지 상관없겠죠. 이거는 이제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다른 것들은 아니잖아요. 뭐 x1, x2, x3 이건 x0라고 하고 여기가 뭐 x4, x5, x6. 조심할 거는 다가온다는 거 할 때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할 때 이 내 점을 중심으로 오른쪽 편에서 올 수도 있고요. 왼쪽 편에서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게 일정한 값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놓으면은 요 a가 들어가 있는 요 점은 이제 우리가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그림에서는 되게 여러분도 금방 아시겠죠.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온 거랑 왼쪽에서 가까이 왔었을 때 둘 다 fa라고 하는 b에 가까워져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때를 이제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은 a에 가까워지면은 그러면은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fx는 b에 수렴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b에 오 수렴한다. 오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 A에서 B까지 A, B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의 왼쪽, 오른쪽에서 딱 다가왔는데 그럼 결국에는 X는 어디에 수렴하느냐? A에 있는 값에 있어서 B에 이제 값이 오는 거죠. 이럴 때 B로 이제 하나 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렴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B는 아니에요. A가 아니에요. A에 되게 가까워지는 거지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 뿐이지 A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가 아니기 때문에 B도 B라고 그러니까 F의 A인데 리미트 아니 다시 해볼게요. 잘못 썼습니다. 이 말이 F에 X가 있는데 이 X가 A로 가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A로 가는데 한없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 A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FA로 보고 B 이렇게 는을 써요. 이런 식에서 B로 이렇게 딱 썼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fx가 a로 한없이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왼쪽이랑 오른쪽 모두 다 왔었을 때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게 다르면 안 돼요. 일단은 그건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고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요거를 수렴한다, B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F의 A는 B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엄연하게 리미트가 있고 X가 A로 가고 있고 아주 가까이 가고 있고 F의 X는 이게 B라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건 사실 다른 얘기인 거죠. 저건 대입을 한 거고 지금은 수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B를 X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한을 구해라.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x의 값이 어디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에 수렴하는 그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f가 a일 때, a로 계속 다가가고 있을 때 어떤 그 함수가 어떤 값 b로다가 다가갈 때 그걸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뭐라고 해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때의 b는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한. 함수값. 뭐 여기는 함수값, 여기는 극한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x가 a로 가고 있다는 건 같은 건 아니에요.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데 앞서 또 하나 있었죠. 조금은 바로 나올 수 있지만 왼쪽에서 온 거, 마이너스 방향에서 온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에서 온 거, 오른쪽에서 온 거, 두 경우가 같았을 때만 저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다르면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극한값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제가 미리 한번 시안한 거 하나 그려가지고 볼게요. 이게 함수예요. fx. x가 여기가 a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fx가 정의가 될 수 있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a가 x가 이게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이걸 f1x라고 하고 이걸 f2, fx, fx, 근데 2. 그러면은 fx를 정의할 때 f1x를 정의하고 f2x도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건 x가 a보다 클 때, x가 빨간 걸 해보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은 게 있죠. 색깔 칠했으니까 이거는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0이 아니죠. a죠. a 작을 때.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큰, 지금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큰 사단이 나죠. 왜냐면 왼쪽에서 a로 올 때는 요 값이 나타나는데 요 값으로 한없이 수렴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서 a 쪽으로 올 때는 이쪽에 있는 값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값이 이제 수렴하는 거잖아요. 오! 좌극한하고 교수님 쓰는 말을 쓰면 우극한이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미리 하나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겠죠? 뒤에서.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fx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극한값이 좀 독특한 경우에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우리 상수함수 배운 적 있잖아요. x를 넣었는데 그냥 숫자만 나오면은 이거는 뭐 극한에 대해서 뭐 말을 할 이유가 없죠. 모든 값이 다 상수값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식을 써봤죠. fx 자체가 이제 벌써 뭐 fx가 위에서 있는 대로 c인데요. 뭐 이게 상수인데 뭐 이게 이제 fx c로 가니까 뭐 x가 a로 가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x랑도 상관이 없잖아요. x의 어떤 값이라도 상관없이 이제 c로 가기 때문에 상수 함수의 극한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상수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런 거 이제 재미나죠. 요런 것 때문에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fx가 x-1, x제곱 마이너스 1 요런 거 할 때 이제 1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분모에는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는 1에 대해서는 이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그림은.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그려보라 그러면은 또 이렇게 딱 그리진 못해요. 사실. 이 그림을 그냥 그릴 수는 없어요. 뭐 그려본 적이 있나. 그런데 미리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 아래 위 같아서. 근데 이때는 정의를 하죠. x는 1이 아니다. 근데 x가 1이 아닐 때는
x 플러스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x는 1, 여기가 이제 x는 1이라고 하면은 x는 1인데 사실 저는 이 값을 알아요. 여기 있는 값이 뭔지 알아요. 여기 구멍이 나 있죠. 왜? 1인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값은 2예요. 우리는 극한을 배워서 구멍이 뚫려져 있는 정의되지 않은 값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1의 오른쪽 방향에서 웃었을 때의 값, 왼쪽 방향에서 왔었을 때의 값.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왼쪽 방향에서 왔을 값, 오른쪽 방향에서 왔을 때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멍이 있지만 왜냐면 분모 때문에 안 되지만 우리가 극한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해볼게요. 미리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 거예요. 극한 값을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구멍 났으니까. 그랬었을 때에 차례대로 해보죠. 그랬었을 때 fx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개를 해보는 거죠. x가 1로 가고 있는데 x-1, x의 제곱 마이너스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미트에서 x-1 그 다음에 x- 이게 0분의 0꼴이 되는 거예요. 1을 넣으면 0.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f 프라임 그 다음에 1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정의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f 프라임 1을 넣어라. 미분을 구해라 라는 거거든요. 이거의 미분을 한번 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랬었을 때 이제 지금은 극한으로 배우지만 함수의 극한으로 배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좀 조금 뭐 재미나게 수학이니까 한번 제가 해보면은 이렇게 0분의 0꼴이 됐었을 때 미분을 해라라는 그 뜻은 그냥 위에랑 밑에를 그냥 미분을 해버려요.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미분하면 그러니까 해볼게요. 2x가 되고요. 밑에는 이 x가 이제 x의 1차승이기 때문에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분을 하게 되면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을 x에 대해 1을 넣게 돼요. 왜냐면 2x만 되니까 밑에는 1분의 2x니까 1을 넣게 되면 2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f 프라임 1은 2가 돼요. 1에서의 미분값은 존재합니다. 이제 극한값을 구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하겠죠. 리미트 x는 1인데 어떻게 하냐면 x-1, x-1, x 플러스 1. 이때도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나눠지는 게 되게 복잡하지만 x가 1로 가고 있지 1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어요. x가 1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x-1, x-1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 플러스 1이니까 대입하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구한 거는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빨리라는 게 다른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함수의 극한의 기준을 둬서 저희가 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게 이제 그림으로 다 되어 있죠. 요 fx에 있을 때는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왜? x가 1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전에는 전제가 이렇게 그냥 나누는 게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x가 1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지울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볼 때는 1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들이었고 이제 극한값은 구할 수 있는 거죠.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가 1로 가는데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게 같으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또 그 구별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에 대한 또 그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리미트를 써서 한 다음에 왼쪽에서 2로 갔었을 때 오른쪽에서 2로 갔었을 때 구해보면 되니까 2를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 지금 함수는 원래 루트 x는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원래 루트 x는. 근데 여기 안에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대칭 이동한 거 기억나세요? 대칭 하듯이, 그러니까 이동하듯이, 평행 이동하듯이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x가 0일 때는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2가 됐었을 때, 한 뭐 여기쯤이라고 치고요. 예, 파란색에서 2가 됐었을 때, 이쪽 왼쪽 오른쪽에서 왔었을 때, 이 보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쭉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함수니까 예, 이렇게 이제 뭔가 다가가죠. 예, 여기 있을 때 값이 얼마일까? 2를 대입해 보면 되죠. 뭐 구멍이 나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2를 대입해 보면 루트 4가 돼서 루트 리미트 x가 2로 갔었을 때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루트 2 플러스 2가 돼서 루트 4가 되죠. 예, 루트 4는 2 루트 2의 2승.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지수 배웠죠. 예, 이 루트는 사실, 예, 예, 여기 이 루트라고 쓰는 건 2분의 1 분수로 되는 거니까, 예, 사실 여기 이제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원래는 2에 2 이렇게 돼서 지워지는 게 되면서 2의 1승.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좀 이상하네요. 예, 이런 그래프가 아니죠. 예, 뒤집혀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x는 마이너스, 그래프 잘못됐습니다. 예, 그래프는 틀렸고,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서 시작돼서 루트 2, 이쯤이 대충 루트 2쯤 될 텐데, 제가 다시 그리면은, 에이, 잘못 그렸습니다. 루트 2를 가는 거니까, 얘가 2쯤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예, 빨간색 그림이 예, 맞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좀 잘못됐습니다. 함수의 극한, 수렴과 발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함수의 극한이 얼마가 될까? 끝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가면은 도대체 무슨 값이 될까? 또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도대체 무슨 값이 될까?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내가 함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무한정으로 그 엄청 큰 수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계산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리미트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무한대로다가 보냈더니 오, 그게 그 값으로다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알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넣어보니까 어떤 함수에 넣었더니 그 값이 계속 커지는 거야. 어떤 값으로 이렇게 하나 모여드는 게 아니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보낼 때 어떤 하는 값으로다가 이렇게 모여지면은 하나씩 가까워지면 우리가 그거를 수렴한다. 뭘로? 어떤 한 특정한 값으로. 근데 저희가 어떤 값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쫙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나 플러스로다 막 보냈는데 그게 이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에는 한 값으로 모여지지 않고 수렴하지 않고 막 이렇게 커져. 예, 그런 건 우리가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거냐? 먼저 수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x가 양수이면서 크기가 계속 커졌을 때 a로 이제 수렴하는 거. a가 또 x가 또 음수인데 굉장히 커지면서 또 한없이 a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수렴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본 적이 있죠? 한 번만 해볼게요.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안 배웠던 친구들은 뭐 지금 배우면 되고요. 지금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냥 그 공식처럼 외웠던 것처럼 해보죠. 이게 어떤 꼴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가면 x도 무한대로 가고 2x도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무한대 꼴 이게 땡땡이 이건 이렇게 는은 아니고요. 배운 적 있죠? 이렇게 유형 1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대분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금방 구할 수 있죠. 배운 식이 있었어요. 차수가 어떤 게 같은 게 있는지 위에가 차수가 높은지 밑에가 차수가 높은지. 근데 여기 다 1차밖에 없어요. 그럼 1차식끼리의 이제 그 개수를 나눠주면 되니까 이건 보나마나 2로 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렇게 구하지는 않고 저희는 좀 다르게 구해 보겠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어떤 식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x에 2x-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냥 하진 않고요. 우리가 아는 식이 있어서 그렇게 해요. 뭐냐면 x분의 1로 나눠줘요. 왜냐면 x가 제일 큰 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고 x분의 1이 되고 또 여기는 1이 돼요.
요거를 가지고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리미트는 x는 무한대로 가죠.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써 있지는 않지만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아는 거예요. 왜? 위에는 상수인데 밑에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저희가 먼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미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라고 가정하고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니까 결국엔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그 풀이에 대한 방식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는 빨리 푸는 방법은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차수를 봐야 돼요. 위에 있는 x의 차수, 아래에 있는 차수. 만약에 위에 있는 x의 차수가 높다, 크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위에는 2x 플러스 3이 있고요. 위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x의 제곱도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오,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꼴에서는 이 차수가 더 높잖아요. 예, 더 높은 차수가 있으면 아무리 밑에 있는 그 값이 증가하더라도 이 값의 증가 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밑에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고 위에가 2x 플러스 3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하지만 밑에 분모가 x의 제곱으로 무한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위에는 무한대인데 그냥 x에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 무한대분의 1꼴이 돼서 얘는 0으로 가요. 얘는 1분의 무한대 꼴이 돼서 무한대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너무 산수 공부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의 정의에 따라서 x가 무한대인 경우에 2로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 그래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각각에 대한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런 거구나. x, 2x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도 이 값에 그 극한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어떻게 두 개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나 똑같이 됐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x는 절대로다가 0을 지날 수 없죠. x의 2x 마이너스 1. 요 그래프는 사실은 이 그래프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 그래프가 플러스 이만큼 위로 올라간 거예요. 플러스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붙게 그리면 안 되죠. 잘못 그렸네. 여기서 이렇게 됐고 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평행 이동된 겁니다. Y축으로 이만큼 올라가 있는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까는 이제 수렴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발산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 거죠. 함수의 발산이라는 것은 수렴하지 않고 계속 커지는 거죠.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음의 무한대로 또 계속해서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발산에는. 수렴이랑 좀 다르게 이런 게 발산이에요.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진 않은데 얘가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값은 일정하더라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럴 때도 우리는 이거를 발산이라고 한다. x가 이제 이걸 식으로 보면은 x가 a로 어떤 값으로 이렇게 수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fx는 계속 무한대로 가는 거죠. 어떤 값으로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어떤 값에 이제 넣었더니 얘가 그냥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죠. 어떤 값에 절대로다가 이렇게 모여들지 않고 무한히 커지거나 또 무한히 작아지거나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발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죠. x가 a로 이제 가고 있는데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거는 또 우리가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양의 무한대하고 음의 무한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게 되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a가 이제 플러스 0으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0분의 무한대 꼴이 되, 뭐 0분의 상수 꼴이 되잖아요. 밑에는 값이 거의 없고 위에는 그래도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0.0001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0으로 오고 있는데 얘는 값이 엄청 커지는 거죠. 뭘로? 플러스로. 그런데 재미나는 게 있어요. x분의 1은 마이너스에서 오면은 엄청 마이너스로다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x분의 1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0으로다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 무한대로 커지고 있잖아요. 값이. 근데 마이너스 쪽에서 오게 되면 마이너스 쪽으로 엄청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가니까.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0으로 x가 0으로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왜냐면 0분의 1 꼴에서 도대체 값이 있나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x분의 1은 0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0을 어떻게 넣겠어요? 넣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분모니까 그래서 넣을 수 없는데 도대체 얼마나 될까 봤더니 플러스 쪽에서 볼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 마이너스 쪽에 있을 때는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고 있고 여기는 좀 잘못 지워졌네. 여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 보니까 이제 느낌이 팍팍 오죠. 플러스 0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왔었을 때 그 다음에 왼쪽에서 왔을 때 극한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 극한 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극한이잖아요. 내가 극한 값이라고 아까 정했잖아요. 뭐 어떤 값으로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그 값이 그 함수에다가 대입한 값에 어떤 값으로 딱 됐을 때 그 값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요건 또 돼요. 여기다 절대값을 취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절대값 취하면 요 그림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그림이 올라와서 왜냐면 y가 다 플러스가 되니까 요건 달라지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잖아요. 좀 달라져요. 둘 다 플러스 무한대로다가 극한값은 존재하죠. 다만 플러스 무한대가 이제 극한값이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플러스 쪽이었을 때 플러스 쪽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극한값이 있긴 하지만 여기 있죠. 수렴할 이제 근데 문제는 아까 극한값의 존재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0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었을 때 플러스 무한대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극한값이 수렴이라는 말에 의미를 뒀기 때문에 이때는 극한값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기호로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의 진동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진동하는 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거 하는 것들도 발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극한으로다가 다가갈수록 끊임없이 또 진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의 진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됐을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함수의 진동에 대해서 왔다 끝까지 계속해서 뭐 무한대로 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나 계속해서 진동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쓸 때가 있죠. 이 부분도.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공부하는 범위는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파이썬에도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극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수렴을 해서 어떤 값을 구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렴도 되고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극한값을 구하려면은 이제 심파이를 써야 되고 심파이의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s라고 하는 함수도 또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보통
리미트 함수는 극한값을 구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S 함수를 쓸 때는 우리 그 무한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뭐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무한대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x분의 1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x분의 1인데 사실은 이제 그 의미상으로 보면 이제 뭐 무한대분의 1이 되겠죠. 이제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심파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리미트 그리고 이제 s 그리고 이제 심볼은 이제 우리 x, y 이런 거 쓰려고 하는 거겠죠. 심볼 x를 이제 심볼 x로 정의를 하고 리미트 x분의 1 이렇게 쓴 거죠. 리미트 x분의 그러니까 x가 s.infinity 우리 s를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s 함수를 불러와서 이제 infinity 그 다음에 이제 do it 실행해라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0이 나왔네요. 바로 0이 나왔습니다. 리미트 한 다음에 x분의 1 그 다음에 x가 어디로 가라? 0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극한을 구하는 건데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를 이제 0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우극한 오른쪽에서 왔다.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벌써 그래프로다가 생각하면은 이제 이해될 겁니다. 이런 식의 x분의 1이었죠. 지금은 x가 0으로 오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 더하기 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와서 하면은 우리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 또 마이너스 쪽에서 왔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o it 이렇게 써서 되면 이제 무한대가 왔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이 있고 리미트 x분의 1에서 x가 0으로 오는데 디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만 이런 거를 써주게 되면 되죠. 마이너스 쪽 왼쪽에서 왔다. 플러스는 디폴트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제 디폴트인데 매개 변수에 디폴트가 있는데 디폴트 디렉션은 이제 쓰지 않아도 플러스입니다. 디폴트 디렉션 플러스고 마이너스 할 때만 이제 꼭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리미트는 이제 인수를 3개 전달하는데 처음에 쓰는 인수는 함수를 쓰고요. 두 번째는 변수. 그러면 세 번째는 그게 어디로 다 수렴하는지 어느 쪽으로 다가가는지 이렇게 수렴하는다는 표현은 아니고 이제 다가가야 되겠죠. x의 값이니까 다가가면 그때 이제 수렴하는 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발산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무한대를 정의하려면은 이제 그 s 함수를 써서 s.infinity 이런 건 이제 뭐 다 못 외운다고 치면 이제 기억만 하면 그게 뭐였지 하면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계산하려면 이제 do it 이렇게 쓰는 것들이고 좌극한은 무조건 디렉션 dir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디폴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서 극한, 오른쪽에서 극한 값이 있는데 극한 값이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이걸 이제 하나의 값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 언제 다릅니까? 했더니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이 오른쪽에서 3의 오른쪽에서 x의 3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어떤 값을 나타내고 또 마이너스 3에서 하게 되면 그거보다 좀 작은 어떤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좌극한 왼쪽에서 어떤 값에 다가갔을 때의 어떤 그 값하고 오른쪽에서 다가왔을 때의 그 값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극한 값이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극한 값이 좌극한 우극한 값이 동시에 같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수렴한다. 어떤 극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렇죠. 뭐. 이게 이제 3보다 작았을 때 x가 이 마이너스 3 쪽에서 다가왔을 때는 이제 a로 수렴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나갔을 때 이제 B로 수렴하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을 좌극한, 오른쪽에서 왔었을 때 우극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냥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쪽에서, 그러니까 3의 왼쪽에서 다가왔다. 그랬었을 때 값이 A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다가오면은 이제 B로 되겠죠. 이거 이제 다시 정리 쭉 다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알아두셔야 될 표기법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여기 왼쪽에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는다.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이제 왼쪽 극한이고 좌극한 값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3의 값이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A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통상 우리가 3의 마이너스 값, 이 표기가 좀 애매하죠. 3의 왼쪽에서 온 값도 A가 돼야 되고, 또 3의 오른쪽에서 온 값도 또 A가 되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3의 극한값이 A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이게 B가 되니까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극한, 오른쪽에서 이제 가까워지면 이제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뭐 화살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x의 값이 3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오니까 이 b에 대해서 b의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된 거죠.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물론 지금 3에는 어떠한 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래프에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값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했던 표현과 같이 3의 플러스 쪽 왔을 때는 이제 우극한 값이 이제 b가 되는 형태고, 항상 리미트의 x는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정의가 이제 끝난 거죠.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죠. 존재할 때는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의 a로 다가가는데, 이제 이게 이제 x 값이고, 이제 a 값이 있는데, 왼쪽에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어떤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의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의 값하고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으면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표현 없이 써준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왼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동시에 같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극한 값의 존재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다른 함수가 하나 나왔었을 때 이게 정말로 극한 값이 존재할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y는 이것부터 먼저 보죠. x-2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함수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x는 2에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 2에 x가 2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x2의 값의 극한값은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는 얘기죠. 왜 그게 가능하냐면 리미트를 해서요.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x가 2가 아니에요. 2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인수분해를 좀 하면 제가 어떤 걸 할지 벌써 학생들은 알 거예요. x-2인데 이게 지금 2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위로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의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x 플러스 2는 여러분들이 벌써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선을 표현했을 때 과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2가 극한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의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같으면 결국에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게 되겠죠. 그럼 한번 저희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 지금 벌써 이쪽 우극한 x의 오른쪽에서부터 x 2쪽으로 다가왔을 때 그랬었을 때 지금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예. 결국에는 이게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하면 되니까. 그럼 또 마이너스 쪽에서 쭉 다가왔을 때 왼쪽에서 마이너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제 왼쪽에서 쭉 다가왔을 때 이 선상에서 쭉 이렇게 위쪽으로 타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고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4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극한 값은 이제 4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좌극한 값도 이제 다시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 우리 직선 상에서 쭉 따라 올라왔고 여기 표시가 좀 그렇네요. 동그라미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쭉 따라 올라와서 대입을 하니까 2를 대입하니까 이제 4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수학적으로 좀 풀이를 하면 우극한하고 좌극한 값이 같은 거는 저희가 확인했어요. 뭘로? 그래프로 확인을 했죠. 예. 그랬고 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각각을 다 인수분해를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제가 그랬죠. 여기서 x는 2가 아닙니다. 2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2가 되고 x에 2를 대입하면 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극한값이 4가 된다.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